얼마 전에 제가 네. 얼마 전이지 아직 몇 해 전인데 저는 이제 습관 중에 하나가 네. 공감을 연습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제가 혼자 커피숍에 갈 때가 많거든요. 이제 쉴 때. 네. 그리고 글도 쓰고 커피도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소음에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 3M 그 주황색 편의점에서 파는 이제 귀마개가 있어요. 그거를 꼽고 있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헤드폰을 끼고 네. 음악 소리를 조금 크게 경음악 같은 거 있죠. 네네. 가사 없는 음악을 조금 크게 틀고 사람들을 관찰해봐요. 이게 1층 창문이 되어 있는 큰 창문이 되어 있는 커피숍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데 네. 거기 앉아서 그 아파트 단지니까 다 애들 엄마들 이렇게 지나다니고 이러거든요. 네. 그런 걸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날 이제 저녁 시간이었었는데 제가 글을 쓰러 커피숍에 간 거예요. 네. 집 앞에. 근데 제 딱 앞에 교복을 입은 한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었고 네. 여성분으로 보이는 이제 처음에 과외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서 화장을 하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학생이 다 푸니까 그분한테 이게 문제집을 주고 그분이 채점을 하다가 갑자기 꿀밤을 빡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뿌락 하면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헤드폰의 음악을 확 줄이고 네. 소리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아들이라는 걸 엄마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듣고 알았는데 네. 그 남학생이 아니 왜 때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주눅든 목소리로 야 정말 많이 맞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주눅된 목소리로 왜 때리냐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몇 번을 알려줬어. 몇 번을 그러면서 볼을 두 손으로 이제 볼을 꼬집기 시작하는데 그걸 계속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아들이 울더라고요. 근데 되게 조용히 눈물로 이제 교복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그걸 푸는데 어머니는 다시 화장을 하시면서 화장을 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이제 핸드폰을 들고 뭐를 막 누르고 이렇게 뭐 보내시는지 네. 심지어 웃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시면서 뭘 보내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 아이가 뭐를 지금 마음속에서 배우고 있을까? 과연 지금 중요한 게 공부일까? 그래서 더 솔직한 공부가 될까?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 그러네요. 그래서 때로는 네. 이게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사이에서의 공감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네. 내가 너를 뻔히 알고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감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머니들이나 뭐 꼭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공감에 대해서 교육을 받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니 그러면 옳고 그른 걸 언제 가르치냐. 어? 얘가 뻔히 잘못 나가고 있는데 그걸 계속 보고 있냐. 따끔하게 혼내야 되지 않냐. 그걸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저도 지금 뭐 15살 되고 이제 중2인데 말도 잘 안 해요. 어제도 갔더니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럽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 제가 지금 졸다 나와서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했는데 부탁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야단도 칠 수 있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공감을 한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하면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걸 많이 경험했고 네. 또 많이 봤고 네. 또 믿어요 그걸. 그래서 되게 그 모습이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그 엄마분을 보면서 너무 미운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 저라고 뭐 그렇게 다르겠어요? 그죠? 생각을 해보면 그 엄마를 공감을 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그 다음에 네. 쳐다보면서 그 엄마를 공감을 해봤어요. 저 엄마 얼마나 속상할까. 아이가 좀 잘 공부도 잘하고 그죠? 문제도 좀 잘 풀고 네. 그래서 자기 할 일을 자기가 신경 쓰지 않아도 본인이 스스로서 알아서 함으로써 자기도 얼마나 좀 휴식이 필요할까 지금. 그리고 한번 상상도 해봤어요.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네. 저 엄마가 지금 만약에 일을 끝내고 지금 왔다면 얼마나 피곤할까. 그게 되게 또 안쓰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한테 너 이거밖에 안 돼? 너 똑바로 해. 너 몇 번을 알려줬어. 이거 하지 말랬지? 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엄마의 마음을 보면 되게 사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랑이 아이가 잘 전달을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느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 남학생이 엄마의 그 간절한 마음, 네가 성적도 좋고 그리고 성적이 좋은 건 목적이 아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그래서 그게 좀 사회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엄마가 너를 지원하고 싶고 돕고 싶다라는 엄마의 진심을 저기 앉은 눈물을 닦으면서 꾹꾹 꼴럭꼴럭 눈물을 삼키면서 문제를 풀고 있는 저 남학생이 과연 알았을까? 오히려 반대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엄마는 날 미워할까? 네. 엄마는 왜 날 이렇게 괴롭힐까? 왜 이해해주지 못할까? 참 이게 문제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게 되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몇 해 전에 만났었던 전문직에 계신 남성분은 상추를 안 드신대요. 그래서 왜 상추를 안 드시냐 그랬더니 네. 엄마가 이제 자기가 의대를 가기 전에 상추를 안 줬대요. 존다고. 그리고 자기 방이 되게 작은 방이었는데 그 책상에 앉으면 침대가 보이지 않게 하려고 책상 뒤에 침대를 놓고 거기서 주무셨대요. 근데 코를 골면서 주무셨대요. 효과음 아닙니다. 이거 재현쌤의 소리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지금도 상추를 보면은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그런데 네. 그 엄마가 한번 생각해보면 자기도 피곤하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은데 아들 공부하는 거 보려고 그 뒤에서 피곤함을 견디다 또 못해서 엄마의 주무시는 열심이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엄마에 대한 그 분노나 서운함을 그렇게 깊이 간직한 걸 보면서 야 정말 의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의도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는 걸 저 아이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노력이 진짜 중요하겠구나. 네, 그런 네. 생각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상추 주는 소가 너무 호랑이를 사랑해서 네, 상추 주는 네.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네.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나 참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때 엉뚱한 걸 주면서 사랑이라고 받아들여 막 이렇게 압박하고 폭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제임스 펠런 교수 얘기하면서 공감 능력이 없다는 거 그리고 뇌 구조적으로의 사이코패스 환자들은 공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조사 결과 사이코패스 정도까지 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이 굉장히 공감 수용적인 환경이라면 이 사람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아주 사회 친화적인 사람으로도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질적으로 뇌 구조적으로 그런 걸 타고난 사람이 왜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불꽃이 돌만 있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잖아요. 부딪혀야 이게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아주 안 좋은 환경, 폭력적인 환경, 막 강요하고 협박하는 그런 환경에서 컸을 때 그 기질과 맞물려서 이게 반사회적인 행동과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또 저도 내가 이혼을 해서 우리 애가 잘못 자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애가 뭐 엄마가 없어서, 우리 애가 아빠가 없어서, 우리 애가 뭐 할머니 손에 커서, 뭐 또 뭐 있어요? 뭐 우리 애가 뭐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런 환경적인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양육자나 보호자나 한 사람이라도 그 아이를 얼마나 공감 수용적인 아이로 대해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최소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아이로는 그거는 제가 100% 개런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감의 능력이 진짜 중요하군요. 진짜 중요한 거죠. 와, 근데 우리는 뭐 사회 탓, 뭐 남편 탓, 환경 탓, 뭐 친구 탓 하기 바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공부를 가르칠 때 제 아이도 뭐 공부를 이렇게 썩 잘해주는 아이는 아니니까. 근데 공부를 가르칠 때 공부를 학교 성적을 잘 받아야 우리 아이가
왜 그렇게 공부가 중요해서 물어보면 성적이 잘 받으면 좋은 대학도 가고 우리 애가 성공하니까요 라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애가 학교 생활이나 그 학교에도 아이한테 사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애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인정받고 친구들한테 인정받고 선생님한테 인정받으려면 네. 나는 괜찮다. 좀 공부를 못해도. 그런데 우리 아이의 자존감 때문에 나는 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멋지네요. 응. 그런데요, 재밌는 건 그 자존감을 집에서 다 꺾어요. 그쵸. 너 이렇게 성적 받아서 학교에서 너 선생님이 뭐라고 안 하니? 네 친구들 몇 점 받았니? 공부 못해도요. 자존감 건강하게 클 수 있어요. 난 그런 애들이 매력 있더라고. 매력 있으세요? 시험 못 봐도 좀 이렇게 당당하고 행복한 사람 있잖아요. 물론 내 애가 아니어서 네, 내가 네. 이렇게 여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매력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당당하고 행복하고 친구들 많고. 네, 네. 네. 꼭 공부만이 우리 아이가 자존감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물론 네. 공부를 잘할 때 아이가 능력도 인정받고 야, 너 정말 자랑스럽다라는 말도 듣고 네.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겠지만 꼭 공부만이 그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쵸? 네. 우리가 공부를 이미 못해. 못하는데 너 조금만 더 열심히 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물론 성적이 올라갈수록 성취감도 보고 또 격려도 해주고 그럼으로써 건강하게 우리 아이가 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른 것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아이는 정말 청소를 잘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는 진짜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네. 또 우리 아이는 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재밌어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네. 우리 아이는 정말 춤에 있어서는 너무 열정을 불태우고 거기에 막 몰입하는 아이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느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의 기준을 내려놓으면 보이는 거지 네.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해야 돼라는 기준만 놓고 보면 운동은 잘해서 뭐해 공부를 잘해야지라고 밖에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밥을 잘 먹고 건강하잖아요. 네가 밥 잘 먹는 거 빼고 할 줄 아는 게 뭐 있니 이런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그 하나의 현상이 제가 커피숍에서 봤던 그 남학생과 그 엄마분의 일상은 참 네. 슬픈 일상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그렇죠. 엄마와 자녀의 모습이 아닐까. 그리고 태은 쌤도 저도 네. 또 간혹씩 겪어가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죠. 네, 맞아요. 그러면 공감한다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잘 공감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이제 우리 아이가 멀리서 걸어오잖아요. 네. 뭔가 나한테 할 얘기가 있어 보여요. 그럴 때 저 또 오늘 무슨 일 있었고 이게 아니라 I don't know. 나는 모른다. 당신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상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호기심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지금 저 아이의 오늘이 어땠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 아이가 나에게 무엇을 선물해 줄지 어떤 자극을 들고 올지 난 아무것도 모르고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한번 들어보겠다 네. 라는 의도를 확인하는 게 공감의 선택이 중요해요. 와, 그렇구나. 친구가 나를 놀렸어라고 얘기를 하면 너가 평소에 소극적이니까 그런 거야가 아니라 친구가 널 놀렸어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쵸. 소극적이시잖아요 라는 말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들어보시면 네. 그 이야기가 조금은 다르게 들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네. 태은쌤은 한번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네. 떠오르시죠? 네. 그 사람을 0부터 100%까지로 본다면 한 몇 프로 정도 알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 8, 90%? 8, 90%? 네, 네. 저는 이제 제 아이라고 하면 제가 한 60%? 이제 거의 100%라고 생각했었는데 막 몰랐던 사실이 빵빵 네. 터지기 시작하면서 네. 내가 얘를 다 아는 게 아니었구나. 60%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소엔 그 정도죠. 내가 저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이슈를 들고 나한테 올 때 네. 그때는 0%로 놓자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딱 저 사람이 걸어올 저 사람 머리를 보면서 얼굴에 빵을 딱 하나 그리고 0%라고 딱 새기는 거죠. 그리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남편이 생각났었는데 어제 괜히 어깨가 아프다고 막 그러는데 제가 어깨가 아파 왜 이래야 되는데 또 엄살 엄살 그죠 네. 그거예요. 맨날 이렇게
구부리고 뭐 스마트폰 보고 핸드폰 보니까 네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나 당신이 그러고 그러니까 말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집에 와서 어제 그저께부터 이제 일이 너무너무 교육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밤새 제가 추워서 보니까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네가 평소에 잠 안 자지, 밥 제대로 안 먹지, 맨날 뭐 책 보지, 컴퓨터 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바로 나오는 거죠. 네. 그게 공감은 안 되더라고요. 네. 물론 저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지만서도 듣고 싶었던 말은 그건 아니었던 것 그렇죠. 같아요. 아, 너가 요즘에 힘들었구나. 아니면 무슨 일 있지? 뭐 이렇게 공감을 해주길 원했는데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호기심. 그러면 호기심이 들면은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상대의 말을 침묵하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말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네. 생소한 곳에 가서 이곳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라는 부탁을 드리면은요,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네, 제가 항상 하는 건데 한 명도 말을 하지 않아요. 다 쳐다보고만 있어요. 모르는 걸 볼 때 우리는 말을 못해요. 네. 안다 싶으면 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침묵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최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쭉 바쁘게 빨리 얘기할 때에는 끊지 말고 끝까지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네. 눈으로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웃을 땐 같이 좀 웃고 그 사람이 울 때는 같이 좀 슬퍼하면서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서 듣는 게 두 번째죠. 거기까지만 해도요.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이 고맙다고 그러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너라면 어떡하겠어?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떡하겠어? 라고 그 사람이 그냥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조언의 타이밍은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얘기를 들을 때 가만히 보면은요. 특히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울고 왔다고 한번 해볼게요. 가슴 찢어지죠. 엄마 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영희가 나를 와서 막 때리고 갔어. 엄마 내가 뭐 책상에 있는데 철수가 오더니 야 우리 얘랑 놀지 말자 그러고 가버려서 나 혼자 남았었어.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속 뒤집어집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불안하고요. 우리가 과연 학교생활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 걱정되고요. 그리고 그 철없는 애들인데도 미워요. 어떻게 니들 우리 애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미워요. 그리고 당장 그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지는 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앞서다 보면 엄마가 해결사가 되기 때문에 막 조언을 하게 돼요. 그랬어? 엄마가 엄마가 그러니까는 똑부러지게 얘기하라 그랬잖아. 네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먼저 놀자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뭐 네가 좀 양보를 했었어야지. 그러면 걔가 그랬겠어 하면서 막 얘기를 듣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가족들이 얘기할 때 내가 할 말 생각. 마음이 막 급해지니까. 그럴 때 우리 엄마들의 마음을 보면 안심해주고 싶은 마음. 그 아이를 안심시켜주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도 잠깐 내려놓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끝까지 침묵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공감에서 제일 중요한 자세인 것 같아요. 와, 공감의 능력. 공감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 좀 내려놔도요. 대부분은 공감으로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재현쌤이 한 것처럼 내가 판단했던 사람도 잠깐 멈추고 한번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기. 그 사람의 감정을 한번 헤아려보기. 막 말 나오기 전에 물음표로 제로로 놓고 다시 한번 그 사람을 대해보기. 이런 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그 사람이 왜 그럴까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다뤄볼 거예요. 그게 공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요. 지금은 공감의 의도죠. 공감이라는 것을 그 사람과 내가 마주해서 대화를 통해서 공감적인 대화를 하기 전에 그 사람이 이미 저쪽에서부터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저쪽에서 울고 있을 때, 그걸 내가 봤을 때 그 아이한테 다가가면서 내가 의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저 아이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부터 아무것도 모를 거야. 그리고 난 저 아이가 하는 이야기를 침묵을 한번 들어볼 거야. 만약에 난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저걸 들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차라리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서 막 신경질은 나 있고 나도 피곤해 죽겠는데 그 얘기를 들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엄마들이 못 들어요. 저는 못 들었어요.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너가 얼마나 속상한지 얼마나 힘든지 엄마가 듣고 싶은데 엄마가 지금 조금 피곤해. 우리 한 30분 후에 다시 얘기할까? 아니면은 엄마가 지금 한 5분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엄마랑 한번 얘기해볼까? 그것도 아니면 엄마가 지금 네 얘기는 못 듣겠지만 엄마가 너무 피곤해서 엄마가 안아줄게. 일로 와봐. 우리 딸 속상했어? 우리 아들 속상했어? 하면서 그냥 꼭 안아주는 거예요. 뭔가 빨리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피곤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공감은요, 죄송하지만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다 실패했어요. 네. 시간을 바쁘게 다툴 때 네. 엄마가 출근해야 되는데 애가 유치원 가고 싫다고 울면 그때 공감 절대 불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래. 뭐 엄마랑 있고 싶어? 그래도 엄마 회사 가야 돼. 잘 갔다 와. 이러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빵 사줄게.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공감의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날 아침을 그렇게 보냈다면 저녁에 다시 누워서 우리가 이제 그걸 갈무리한다 그러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엄마가 회사에 급하게 가야 되느라 네 말을 다 못 들었는데 지금 엄마랑 같이 오늘 아침에 어땠는지 얘기해볼래? 한번 물어보세요. 네. 애가 다 까먹어서 나 뭘 괜찮아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엄마 아침에 너무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침묵과 호기심으로 너는 아침마다 호기심. 엄마한테 그러잖아가 아니라 침묵과 호기심으로 그냥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애들은 금방 풀려요. 네, 그거를 정말 우리가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애들은 금방 풀려요. 우리 어른이랑 다릅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네. 그래서 속상했어? 속상한 거 알면서 왜 그랬어? 말을 해봐. 이런 반응이 나오거든요. 아이씨, 공감이고 뭐고. 그죠? 네. 그러면 공감하려다가도 나 다 집어치고 그러니까. 싶어요. 공감의 도구 침묵과 호기심. 네, 의도. 오늘 공감의 의도에 대해서 공감의 한번 의도. 해봤어요. 와, 이번 한 주도 만난 사람마다 네. 또 우리 집에서 그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는 우리 네. 멋진 엄마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보시면요. 네. 재밌으실 거예요. 오늘도 노트에 필기 다 하시고요. 네. 냉장고에 딱 붙여놓고 네. 공감 해주기. 네. 학교 갔다 오는 자녀에게 또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한번 연습해 볼게요, 또.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